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정책이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금은 투자 수익을 직접적으로 깎아먹는 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먼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가 각각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들이 모여서 실제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투자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로 조세 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세금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사거나 집을 사고 파는 걸 너무 자주 해서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걸 막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있어요. 이건 일종의 입장료 같은 건데 집의 가격이나 몇 채를 사는지에 따라 1%에서 최고 12%까지 내야 해요. 둘째, 집을 팔아서 돈을 벌면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건 집값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건데 번 돈이 많을수록 최고 7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가 있어요. 이건 집을 소유한 것에 대한 일종의 유지비 같은 건데 집 공시가격의 0.1%에서 0.5% 정도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비싼 집을 가진 경우에 0.5%에서 5%까지 더 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세금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어떻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하는지 알아볼게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을 취득, 즉 살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 세금은 여러분이 집을 사는 입장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입장료가 집 한 채 가진 사람과 여러 채 가진 사람, 그리고 집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집이 한 채인 사람은 집값에 따라 1%에서 3%까지 내고요.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을 사면 1%인 600만 원 정도를 내는 식이죠. 그런데 집을 여러 채 사는 사람,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곳에 또 집을 사면 입장료가 확 올라요. 집이 두 채면 8%, 세 채 이상이면 무려 12%까지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이 높아지면 특히 여러 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니까 이 정도까지 내고 집을 사야 하나 하고 망설이게 되겠죠. 결국 비싼 세금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게 바로 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집이 한 채도 없거나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10억 원의 3%인 3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면 돼요. 그런데 이미 집이 한 채 더 있어서 두 번째 집을 사는 경우,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10억 원의 8%인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집이 두 채 이상 있어서 세 번째 집을 사는 경우라면 10억 원의 12%인 1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보세요. 똑같은 10억 원짜리 집인데도 내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3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무려 4배나 차이가 나죠. 이처럼 집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세금 부담을 먼저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세금만큼 내 투자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싶게 만드는지 아니면 팔기 싫게 만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집 전체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집을 사고 팔면서 번 돈, 즉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5,000원에 사서 1만 원에 팔았다면 5,000원을 번 거죠. 이 5,000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아요. 공식은 간단해요. 집을 팔 때 받은 돈에서 살 때 낸 돈과 그동안 들어간 수수료나 인테리어 비용 같은 돈을 빼면 그게 바로 번 돈, 즉 양도차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억 원의 집을 사서 15억 원에 팔았고 그동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으로 5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실제로 번 돈은 9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양도세는 바로 이 9억 5천만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래로 얼마나 남겼느냐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도차익 계산을 단계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 양도가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집을 얼마에 샀는지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들어간 필요경비를 더합니다. 중개수수료나 집수리 비용, 취득세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9억 5천만 원이라는 양도차익, 즉 번 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번 돈,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에요.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양도세는 번 돈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벌었다면 6%를 내지만 6억 원 넘게 벌었다면 무려 45%를 내야 하는 식이죠.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중과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를 더하고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 내야 해요. 특히 조정지역의 3주택 이상이라면 최고 45%에 30%를 더해서 무려 7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팔아서 많이 벌었거나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니까 차라리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으면 매도하려는 동기가 줄어드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양도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딱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살다가 팔아서 9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심지어 10년 이상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번 돈의 80%를 세금 계산해서 빼주는 혜택까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죠. 하지만 만약 집이 3채 이상이고 조정지역에 있는 집을 팔아서 똑같이 9억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세율 45%에 중과세 30%가 더해져 무려 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9억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7억 1,250만 원을 내야 하는 거죠. 이번 돈의 75%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억 원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양도세 계산 예시를 통해 핵심을 짚어볼게요. 5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아 9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집이 딱 한 채인 사람이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하지만 집이 3채 이상이고 조정지역에 있다면 번 돈의 75%인 7억 1,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결국 이 정책은 집을 여러 채 사서 단기간에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버는 투기적인 행위를 막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팔기 전에 내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에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아주 좋은 혜택이 있어요. 이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을 계산할 때 번 돈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예요.
만약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번 돈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줘요. 집을 10년 이상 아주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번 돈의 최대 80%까지 세금 계산에서 빼줍니다. 아까 9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예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10년 이상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9억 5천만 원의 80%인 7억 6천만 원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대상은 1억 9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 제도는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유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네 번째로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가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의 수를 어떻게 늘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세금을 내는 것과 비슷해요. 먼저 재산세는 모든 집 소유주가 내는 기본적인 세금으로 집 공시가격의 0.1%에서 0.5%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이름처럼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주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집이 한 채인 사람은 혜택이 있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더 큰 비용이 되는 거죠. 2026년에는 보유세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부는 집의 공시가격을 실제 시장 가격에 더 가깝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내야 할 세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정도 세금을 계속 내느니 차라리 집을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서 시장에 집 매물이 많아질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보유세 부담이 집의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까요? 집이 한 채뿐인 사람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1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약 7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세 채이고 이 집들의 공시가격 합계가 50억 원에 달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약 6,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내야 해요. 무려 10배 넘게 차이가 나죠. 게다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더 있지만 여러 채 가진 사람은 혜택이 줄어들고 임대소득까지 있으면 그에 따른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이처럼 집을 많이 가질수록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세금 정책들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금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4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취득세가 비싸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걸 수요 감소라고 하죠. 둘째, 집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 많아지면 집주인들이 세금 내기 힘드니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에 집 매물이 많아지고 이걸 공급 증가라고 합니다. 셋째,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팔려는 집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집값은 내려가거나 오르는 속도가 느려져 가격 안정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살 기회가 생기고 투기적인 분위기 대신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세금 정책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취득세가 너무 비싸면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진입장벽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세 번째 집을 사는 사람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세금만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하니 선뜻 나설 수 없겠죠. 이러면 투자 수요가 직접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
나중에 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겠네 하는 생각 때문에 애초에 집을 사려는 마음이 사라져요. 번 돈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 수익이 너무 적으니까요.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합쳐지면 집값만 보고 달려드는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압력도 완화됩니다. 그럼 공급 측면, 즉 시장에 나오는 집의 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가 너무 많아지면 집주인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듯이 집 3채 가진 사람은 1년에 세금만 1억 원 이상 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힘들게 벌어들인 수익이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니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양도세가 나중에 더 많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미리 팔아버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러면서 시장에 갑자기 팔려는 집들이 많아지는 거죠. 게다가 집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까지 세금으로 많이 내야 한다면 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는 매력이 떨어져서 또한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시장에 팔려는 집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줄어들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팔겠다는 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면 시장의 새로운 균형점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거나 심지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투기 과열이 심했던 지역에서는 집값이 안정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세금 정책의 영향은 짧은 기간과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팔려는 집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세금 때문에 집 투자가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집값이 거품처럼 터지는 것을 막고 좀 더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세금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세금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면 3단계에 걸쳐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핵심은 세금은 투자 수익을 직접적으로 깎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집을 살 때, 즉 진입 단계에서는 내가 사려는 집이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야 합니다. 내 집이 몇 채인지에 따라 세금이 1%에서 12%까지 크게 달라지니까요. 집값 외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총 진입비용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즉 보유 단계에서는 매년 얼마나 보유세를 내야 할지 미리 계산해봐야 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혹시 임대를 줄 경우 월세 수익으로 이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을 팔 때, 즉 처분 단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볼지,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최고 75%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매도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세금은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3가지 중요한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요 억제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가 무거워지면서 집을 사서 돈을 벌려는 투자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공급 확대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많은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나와 있는 집의 수가 늘어나면서 집값은 내려갈 압력을 받게 됩니다. 셋째, 기대 심리 변화입니다. 세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제 집으로 쉽게 돈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집을 사고 파는 투기적인 거래는 줄어들고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시장의 불안정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구조를 바꾸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설명을 통해 여러분이 세금과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